피고인은 대통령실로부터 받아온 문건을 파쇄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대통령실로부터 문건을 받은 사실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그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 당시 야당의 국조특위, 탄핵 등 전국의 민감한 사안들이 계속되었었는데 맞나요? 일일이 다 그런 정무적인 파악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라든지 이러한 국정의 문제를 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노력들은 각 부처가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무슨 전체적인 국가의 정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시에는 계속 아마 대통령이 계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는 상당한 부분 자제를 하거나 제약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김용현 전 장관의 수사 관련 뉴스 기사는 국무총리 피고인이 특히 챙겨보아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당시에 탄핵이 돼서 정지가 되면은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계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총리가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피고인은 김용현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된 사실이 뉴스 속보로 계속 보도가 되었었는데 알고 있었나요? 저는 그거는 저의 전체 일에 어떤 큰 우선순위의 대상이라 할까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하여튼 계엄 후에 국정을 안정시키느냐, 대외 신인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런 문제가 더 총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김용현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된 뉴스가 보도된 날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파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서명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느낀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의 긴급 체포가 주요한 사유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아닙니다. 피고인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네, 있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전부 다 이렇게 사인이 되는 그런 형식이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의 서명도 함부로 하지 않는데 국무총리란에 서명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사후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만 당시에 어떤 강희구 실장이 그런 거를 요청하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설명이라든지 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기는 좀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을 분석한 자료를 국무총리 비서실을 통해서 받은 사실이 있지요. 어떤 분들에 대한 다른 분들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 증언 자료들을 분석한 자료를 국무총리 비서실로 받았고 그게 피고인에 대한 압수 현장에서 집에서 발견됐죠. 국회 같은 데 답변을 위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 22,394쪽 순번 594번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그 피고인은 대통령실로부터 받아온 문건을
파쇄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대통령실로부터 문건을 받은 사실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